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돌아가는 안면신경마비, 구안화사는 대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또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갑자기 입이 돌아가거나 안면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경우에 간혹 가다가 중풍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이 돌아가는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안면 신경마비 환자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무려 9만 2천 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 것은 구안화사, 와사풍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질환이죠. 말만 다를 뿐인데요. 말 그대로 안면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질환입니다. 이 안면신경마비 같은 경우에는 연령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발생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잘 발생할 정도로 성별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발생하고 주로 환절기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 남희석 씨도 안면마비 증상으로 8개월 동안 방송 활동을 접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 자우림의 김유나 씨도 안면신경마비 때문에 은퇴까지 생각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007 역할을 한 배우 피어스 브로스난도 청년기에 안면신경마비로 고생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영화 람보, 로키의 주인공인 실베스터 스텔론 같은 경우에도 안면신경마비를 앓고 난 뒤에 후유증으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말할 때 안면이 불균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면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안면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12쌍의 신경 중에 7번째 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은 얼굴의 표정을 짓는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죠. 또 안면신경의 일부는 청각과 혀 앞쪽에 3분의 2 정도의 미각을 담당하고 침이나 눈물샘의 분비도 담당을 합니다. 이 안면신경마비는 크게 중추성이 있고 말초성이 있는데요.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안면신경마비를 우리가 중추성이라고 하고 뇌와 상관없이 생기는 안면신경마비를 말초성이라고 합니다.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이나 또 뇌의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안면신경마비가 생긴 경우로 전체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적은 부분이죠. 자, 대부분은 말초성인데요. 90% 이상이 말초성입니다. 말초성은 뇌 이외의 부분에서 안면신경이 장애를 받아가지고 마비가 된 경우로 얼굴 외에는 증상이 없고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치료 예후도 좋은 편인데 중이염이랄지 대상포진, 벨시마비를 꼽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범해 가지고 발병하는 벨마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흔하다고 하는 안면신경마비인 벨마비를 왜 벨마비라고 부를까요? 1829년 스코틀랜드의 외과의사 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학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벨마비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는 안면신경마비이고 전체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성으로 발생하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가장 흔한 경우고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침범해 가지고 발생한 것이죠. 마비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 귀 뒤쪽 유향돌기 부분에서 통증이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마비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양치하는 물이 입 한쪽으로 새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 왼쪽 오른쪽 안면이 틀어지는 데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발병하고 2, 3일 정도는 증상이 더 악화됐다가 일주일 정도는 치료를 해도 별로 차도가 없다가 정말 내가 이러다가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병 후 일주일 이후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1, 2개월 정도 치료하면은 80에서 90% 정도 좋아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은 천천히 회복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에서 10% 정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보행 장애나 언어가 어둔하고 또 이제 상하지가 힘이 없는 이런 중풍 증상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풍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또 안면에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구안화사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성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면에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입이 돌아가는 것이죠.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안면 신경절에 침범해가지고 안면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귀 뒤에 유황돌기 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고 또 수포가 발생하면서 안면 신경마비가 진행이 되죠. 또 청각신경이 침범되면은 청력 손실이나 어지러움증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예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면 신경마비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면 신경마비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의 얼굴에는 약 80개 정도의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약 7천여 종류의 표정을 짓게 되는데 안면 신경마비가 오면은 이마나 눈, 입, 인중이 마비된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면이 처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가 안면이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마비된 쪽 얼굴은 아래로 처지고 정상적인 반대쪽 얼굴은 위로 이렇게 당겨져 올라간 듯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마비된 쪽의 얼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죠. 첫 번째 주증상으로는 얼굴이 비대칭이 오면서 얼굴이 좌우가 맞지 않고 얼굴의 표정을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벨 마비 같은 경우에는 마비 증상이 발생되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이 귀 뒤에 통증이 발생하고 난 뒤에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술을 다물거나 휘파람을 불 수도 없고 또 음식물이나 물이 마비된 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주로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많이 발견이 되죠. 음식을 씹을 때마다 마비된 쪽으로 음식물이 고여가지고 볼을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다 안 감기고 안구가 항상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각 상실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혀 앞쪽에 3분의 2 부분에서 미각이 상실됩니다. 청력 감퇴가 동반되면서 귀에 멍한 느낌 혹은 청각 과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안면 신경마비가 오면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정말 내가 중풍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중풍이 오면은 입이 돌아갈 수 있지만 입이 돌아갔다고 해서 모두 다 중풍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안화사는 중풍과 무관하죠. 얼굴의 변화뿐만 아니라 언어가 어둔해지고 팔다리 한쪽에 힘이 없어지고 잘 걷지 못하면은 우리가 중풍을 의심해야 되겠지만 단지 다른 증세가 없이 얼굴 한쪽만 마비가 온다면은 중풍이 아니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안면 신경마비가 오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구안화사의 치료 일정입니다. 이 안면 신경마비가 치료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예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뇌질환이나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지만 가장 흔한 벨마비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은 보통
95% 이상이 회복이 됩니다. 처음 치료할 때는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디게 치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마나 혹은 눈 주위의 근력이 먼저 회복이 되고요. 입 주위의 근력은 시간이 걸리고 조금씩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 일정을 충분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치료가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안화사는 치료할 때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면신경마비가 오게 되면은 심적인 많은 부담감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 발병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이 귀 뒤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발병을 처음 인지했을 때 2, 3일 정도는 증상이 좀 더 악화되기도 하고, 발병 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치료를 해도 특별한 진전이 없고 호전이 없이 내가 이러다가 이것이 고정화되는 질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병 후에 4주에서 한 8주 정도 치료하면은 환자들의 80에서 90% 정도는 증상이 회복이 되고, 8주 이상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의 환자들의 90에서 95% 정도는 증상이 회복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증이 5에서 10% 정도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유증이 남는, 그러니까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구안화사가 발병이 빠르고 완전한 마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좀 더 남을 수 있고, 회복이 서서히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유증이 당연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60세 이상의 환자거나요. 그리고 이제 이성 대상포진, 그러니까 아까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대상포진으로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에는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고, 또 미각이 떨어지고 청각이 예민한 경우, 또 당뇨나 고혈압, 정신신경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떤 후유증이 있는가요? 첫 번째, 웃을 때 좌우가 안 맞습니다. 약간 안 맞죠. 그리고 안면 근육이 잘 조절되지 않는 연속적인 수축과 떨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마비된 쪽에 안면 근육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고요.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입을 크게 벌릴 때 눈물이 나오는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면 신경 마비의 치료는 우선 이제 침 치료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죠. 이제 합곡이나 승읍, 지창, 협거, 찬죽, 청의 승장 이런 쪽에 혈들을 치료하는데요. 우선 합곡입니다. 합곡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로 올라가다 보면은 뼈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위가 바로 합곡이라는 경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승읍인데요. 승읍은 눈동자 아래 바로 이제 1cm 되는 부위가 승읍이라는 경혈이고, 지창이라는 경혈은 입술 바깥쪽 끝부분, 협거는 음식물을 씹었을 때 이렇게 저작근이 만져지는 부위이고요. 찬죽은 눈썹 안쪽 끝, 그리고 청에는 귓구멍, 우리가 앞쪽으로 좀 나와 있는 부위, 승장은 아래 턱과 입술 부위가 이제 승장입니다. 이런 혈들만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이제 혈자리를 잡아서 치료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혈자리들은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들이죠. 안면신경마비가 오면은 치료는 한방에서 침치료나 물리치료를 하고요. 초기에는 양약으로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양방 치료만 받는다, 또 한방 치료만 받는다, 이런 경우보다는 한방과 양방을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벨시마비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약 같은 것을 한 2주 정도 처방을 하는데, 처음에는 양이 많다가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돼 가면서 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양약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양약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안면 신경마비가 풀리기 위해서는 얼굴 마사지나 또 이제 지압, 안면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그냥 침만 맞는 것보다 치료 속도가 훨씬 빠르고 후유증도 적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안면 신경마비의 마사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치료할 때 안면을 자주 마사지를 해주고 자극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제 세안을 한 뒤에 뜨거운 물수건으로 안면을 찜질을 해주고 마사지용 크림으로 오일을 바르고 손가락 4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면 신경이 마비된 쪽을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죠. 안면 근육 운동을 하는 건데요, 하루에 3번 안면 마사지를 실시한 후에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이 안면 근육 운동을 하면 좋은데요, 눈썹을 이마 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미간을 이렇게 찡그려 주고요, 그리고 눈을 꼭 감았다가 크게 떠주는 거, 그리고 콧구멍을 크게 벌렁거려 봅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가지고 큰 소리로 아, 에, 이, 오, 우 이런 발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안에 공기를 머금어 가지고 양쪽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볼을 이렇게 불려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비된 쪽으로 음식을 먹고요, 또 이제 껌을 씹는 거, 자,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안면 근육 운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눈썹을 위로 이렇게 치켜 올리고 눈을 크게 뜹니다. 이마의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간과 코의 양쪽으로 힘을 주어 가지고 주름을 만들죠. 눈과 코 부위의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입을 오므려 가지고 앞으로 당깁니다. 휘파람을 부는 듯, 키스를 하려는 듯 입술 주위의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윗 입술을 코 위쪽으로 당겨 붙이는 듯 윗 입술까지 드러나도록 올립니다. 코와 윗 입술 주위의 근육이 자극되는 운동이죠. 자, 그 다음은 입을 양쪽으로 최대한 벌리는 동작입니다. 입술 양쪽 끝을 귀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볼과 입 주위의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눈 주위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눈을 꼭 감습니다. 이것은 눈 주위의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한쪽으로 최대한으로 얼굴을 찌푸립니다. 또 반대쪽으로 합니다. 얼굴 근육 전체를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안면 신경마비가 오게 되면요, 안면 신경마비가 온 쪽에 눈을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결막염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고요, 눈물이 계속 나오고 결막염이 생기면서 굉장히 눈이 따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출할 때나 잠잘 때는 안대를 착용을 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안면신경마비가 많이 오게 되면 눈을 감을 수가 없기도 하죠. 안면신경마비가 왔을 때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이 안면신경마비의 예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 근육의 전기 생리학적인 변화를 분석해 가지고 안면신경마비의 예후를 진단하는 방법인데, 신경전도 검사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어 가지고 근육이나 신경의 반응을 분석해 가지고 신경과 근육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안면신경마비의 예후를 판단합니다. 근전도 검사는 안면신경마비가 발병된 뒤에
2주 정도 있다가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병 후 2주 정도 있다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가 더딜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가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안면신경마비는 무엇보다도 처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난 안면신경마비는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요.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과 이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마비가 지속되게 되면 근육이 점차 위축되면서 근력도 저하돼 가지고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찬바람을 많이 쐬거나 찬데 누워 가지고 자게 되면은 입이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차가운 돌 같은데 한쪽 얼굴을 대고 잠이 들거나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중에 찬바람이나 에어컨을 한쪽으로 계속 쏘인 뒤에 입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은 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칭적으로 존재하면서 좌우 근육이 장력이 같은데요. 찬바람을 한쪽으로 계속 맞으면 한쪽 근육의 장력이 무너지면서 구안화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안화사는 한번 치료가 되면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구안화사로 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몇 년 뒤에 같은 쪽으로 증상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구안화사가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완치가 된 뒤에 언제든지 다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안면신경마비도 재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면신경마비의 한방 치료 방법 중에 이제 한약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에서는 인체가 허약한 틈을 타서 풍사와 한사가 침범해가지고 구안화사가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병할 때는 인체의 원기를 북돋아줘 풍사와 한사를 인체 밖으로 내보내고 얼굴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한약을 처방하는데 그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오약 순기산입니다. 말 그대로 오약이 주약재로 돼가지고 기를 순환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처방이죠. 정체된 기운을 돕는 마황과 진피 오약에다가 혈액 순환이 말초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청궁, 그리고 나쁜 풍의 기운을 없애주는 백강잠, 길경지각, 그리고 차가운 한사의 기운을 몰아내주는 건강과 생강, 그리고 몸의 원기를 불어넣어주는 감초와 대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오약순기산인데 꼭 이렇게만 쓰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병증, 그리고 이제 체질, 증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오약순기산을 변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구안화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